본격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버는 수단을 정할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돈의 흐름을 이해할 거고요. 세 번째로 부업하기, 네 번째로 확률 구하기, 다섯 번째로 확률 높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버는 수단 정하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남은 선택지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 아래서 더 쉬운 걸 하자가 아니죠. 내가 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르는 과정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돈의 흐름 이해하기에서는요. 직장, 월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내가 만들어내는 소득, 이 소득은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 소득인데 관리에 따라 거꾸로 나를 파산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소득 구조를 만들어내는 직업의 형태를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예방법이나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판단 기준,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스텝으로는 부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1시간 강의만 1억 원대가 넘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1조 원대의 자산 가치를 가진 그랜드 카돈, 30대에 4천억 원 이상을 가진 알렉스 홀모지, 최근에 스노폭스를 8천억 원에 매각하신 김승호 회장님, 성공한 모든 사람이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건데요. 왜 그런지 알아볼 겁니다. 네 번째는요, 확률 구하기입니다. 어떤 분야의 일이든지 스포츠이든지 취미, 오락 등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른 결과는 100% 무조건 나온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값이 나올 확률이 빵이라면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가진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나 스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당연히 속도는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의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장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다섯 번째 스텝으로는 그렇게 구한 확률을 높여서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른 부분은 이커머스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돈 버는 수단 정하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수익 과정을 배워봐야 하고요. 세 번째로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하고요. 네 번째로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시스템화 가능성을 알아보고 여섯 번째 자본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요. 어떤 리스트를 말하냐면 내가 알아보고 싶고 관심과 흥미가 가는 모든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서 전부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지 않더라도 일단 누군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흥미와 관심이 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순번을 매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한 리스트를 순서대로 전부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죠? 검색하기, 시청하기, 공부하기, 배워보기, 익혀보기. 검색을 통해서 모든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를 다 읽어보고 읽을 수 있는 책과 전자책 등을 전부 읽어보고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와 SNS를 찾아보고 이런 검색과 공부하기까지 전부 해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로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 설정과 행동 플랜을 짜고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익히거나 아니면 유료 강의나 무료 강의를 통해서 배워서 해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을 바꾸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 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내가 했을 때 이런 수익이 나한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알아보는 것을 일단 멈춰도 됩니다. 충분한 자료 조사와 공부를 하면 무조건 알아낼 수 있고요.
이러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스터디에 가보거나 무료 강의를 찾아서 그 강의의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견 없이 최대한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의 기준은 그 방법이 현재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수단으로 창출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료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무료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무료의 퀄리티가 유료의 퀄리티보다 수십 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강의가 1000만 원짜리 강의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견 없이 전부 듣는 것을 목표로 입니다. 왜 그러냐면 퀄리티와 상관없이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배울 점 한 가지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 내 사업에 적용했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정보는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배움은 좋은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도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꾸준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수강비로 지금까지 몇 천만 원을 썼고요. 앞으로도 몇 억 원 이상 나갈 겁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30대에 4천억의 재산을 가진 알렉스 홀모지도 그랜드 카돈에게 1시간에 3만 달러, 약 3,500만 원에 해당되는 코칭권을 구매해서 배우고 있고요. 심지어 그 배운 내용을 무료로 유튜브에 SNS에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도 배우고 성장하는데 우리라고 버팅길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번 수익의 일정 퍼센트는 다음 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곳에 쓰기 위해 정해 놓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웨비나 신청하시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버는 수단 정하기 규칙 세 번째, 비교하기입니다. 지금껏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알아냈죠. 뭐였어요? 내가 그 수단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랑 그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판단 기준이 뭐였죠? 현재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인지 였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과 선택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판단 기준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적합도, 시간적 적합도, 공간적 적합도, 흥미 관심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흥미가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지고요. 경제적인 적합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현재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도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건 돈을 벌고 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기도하기 메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였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죠? 내 커피숍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법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법을 배운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돈을 법니다. 이미 경험이 많거나 천재라면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바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초보자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좋아하는 것보다 돈 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먼저 벌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뛰어넘는 기준이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겠죠. 수익이 안 나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싫든 좋든 항상 일정 시간, 일정 횟수 이상 내 성격과 적성에 맞든 안 맞든 필요한 행동을 배우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고 무조건 날 겁니다. 하지만 수익이 안 나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돈 버는데 성격이 필요하지 않고요. 돈 버는데 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쓰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적성은 내가 좋던 싫던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꾸준히 매일같이 하면서 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경제적으로 적합한지, 시간적으로 적합한지, 공간적으로 적합한지, 흥미, 관심이 있는 분야인지, 그리고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장기간 행동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어떤 부업을 시작해 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적합한지는요, 이것을 하는데 유지비가 든다면 그 유지비를 내가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흥미 관심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비교하기를 통해서 내가 알아본 수익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데요. 지속 가능성과 자본 요소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나의 심리적,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목표가 뛰어나다면 나의 심리나 감정은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감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좋고요. 심리 상태나 감정 통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대로 선택해도 되십니다. 자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해당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초기 자금이나 세팅 비용이 든다거나 매달 고정 비용이 든다거나 정산까지의 기간이 걸린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소한의 자본 혹은 무자본으로 해야 한다면 최소 자본 혹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내가 일정 자산과 고정 지출 감당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죠. 당연히 재무 구조가 안 좋을 때에는 선택의 폭이 좁지만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의 기준은 직장인은 월급 최대 40%까지, 사업가는 영업이익의 40%이고 이 영업이익은 고정 운영 비용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해서 그 돈 버는 수단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벌릴 거예요. 그런데 돈이 벌려도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다뤄야 하는 첫 번째, 월급과 사업소득의 가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같은 금액이라면 그 소득의 형태가 월급인 것과 사업소득인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과연 똑같을까요? 1,000만 원을 버는 급여 생활자라고 하면 원천 징수가 적용돼서 매월 약 77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달에 전부 다 쓰더라도 안정적으로 다음 달에 같은 금액이 찍힙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가진 사람은요. 최소한 35%는 세금을 내기 위해 소비가 아닌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 달에 사업 운영을 위해 40%는 사업 운영자금 혹은 유보금으로 냅둬야지만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나아가 1년 뒤엔 그 나의 소득이 늘어나요. 그래서 당장 개인이 쓸 수 있는 적정 비율은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어도 약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똑같은 1,000만 원의 수익으로 보이지만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1,000만 원을 번다는 프리랜서나 뭐 급여가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200만 원 이상의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발전이 없고 자산이 생기지 않으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재무적으로 실패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의 가치는 사업소득 1,000만 원의 가치이면서 12억의 예금 가치이면서 약 3억에서 5억 사이의 부동산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업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위의 것들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일을 그만두고
고정소득 없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스텝, 시간이 갈수록 매달 돈이 증가하는 원리인데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월급은 팀이 있지만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사업소득은 하는 만큼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이 하는 만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나 대신 하게 할 경우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닌 돈이나 자산이 하게 할 경우 투자가 되는 것이죠. 소득이 매달 증가하는 원칙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의 40%는 무조건 투자한다. 투자를 하는 기준은 바로 다음 달에 나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계발, 지식, 기술, 사업, 부동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매달 꾸준히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이전보다 더 나은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와 실력이 중첩되면서 부가적인 사업소득이 창출되거나 증가하게 되고 그 사업소득을 다시 4대 4대 2로 나눠서 세금과 운영자금과 개인소득으로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의 40%를 나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 60%가 남았죠. 이 중에서 40%는 뭐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고용 비용이라든지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아요? 네, 마지막 20%가 남는데 이것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20%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득을 높이는 것에 더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사업소득을 늘려서 그 사업소득의 20%를 내 생활비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시불로 사지 못하면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빚을 져서 사서는 안 됩니다. 소비 능력이 되지 않는데 미래의 지출을 땡겨서 지금 사용한다면 경제적인 재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은 절대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사지 말고 리스하거나 렌트합니다. 이것도 일시불로 살 수 있을 때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지 않고 리스나 렌트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한 이자, 자금 회전을 통한 수익 창출, 수익 창출로 인한 렌트비와 리스비 비용의 충당, 그러면 결국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수입이 충분해지기 전까지 본업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충분하다의 기준은 부수입의 25% 안에서 고정 지출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족족 고정 지출을 늘린다면 영원히 이런 단계는 오지 않겠죠. 어떤 단계요? 부수입의 25% 안에서 모든 고정 지출을 해결하는 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날이 올 때까지 본업을 유지한 채 부업을 하는 권장 시간은요. 하루에 4시간 정도이고요. 최소 권장 시간은 일주일에 7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은 쓰레기다. 빈털터리로 지내라인데요.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삶의 수준과 삶의 질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수준을 높인 다음 남는 금액을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삶의 수준을 먼저 올리지 마시고요.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곁따라서 삶의 수준이 따라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보여지는 재산적 가치나 고정 지출을 늘리지 말고 그 돈으로 그 고정 지출을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엄청 큰 집과 좋은 차를 타면서 매달 버는 금액의 95%를 그걸 유지하는 데 쓰면 행복할까요? 주변 인맥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런 생활을 하면요. 사고는 마비되고 창의성은 사라지며 행동 반경은 줄어들고 여유로운 마음과 시간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매달 현금 흐름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활한 사고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여유로운 마음과 시간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요. 꾸준한 투자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여유로울 것이고요. 먹고 싶은 거 당연히 언제나 먹을 수가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지인들,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합니다. 매년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매년
약 3% 미만의 그 물가상승률을 충당할 수 있는 3% 이상의 수익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매년 3%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다면 확률은 100%에 가까울 겁니다. 40년 동안 유지하면요, 복리로 인해서 10,00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거꾸로 10배, 100배의 수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은 1%에 가까울 겁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요. 돈을 잃는 곳에 사용하지 말 것. 지갑에 만약 1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것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구글 광고를 돌리는 것. 어디에 썼을 때 이 돈이 더 크게 되돌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쇼핑을 하는 것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시키는 것. 어디에 썼을 때 더 수익 창출 가치가 높을까요? 돈을 절대 모으는 것에 그 목적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위해 보관을 하는 것이고, 투자를 통해 끊임없이 불리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알아야 되는 셀프 인플로이의 자금관리법 4가지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활의 모든 고정비는 본업에서 충당한다. 두 번째는 창출해낸 사업소득의 40%는 세금, 40%는 운영자금, 20%만 나의 소득으로 쓴다. 세 번째는 이 20%가 나의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넘을 때까지 부업을 유지한다. 네 번째는 적정 시기가 올 때까지 고정비를 유지한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생활의 모든 고정비는 본업에서 충당한다.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개개인의 고정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부업을 시작하면서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늘려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사업소득의 가치는 고정소득의 약 4분의 1이라고 했죠. 세금도 나가고 운영자금도 필요하니까. 단순히 소비만 늘리면 되돌릴 수는 있지만, 만약 고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심지어 캐피탈사나 은행이 끼어있는 지출을 늘리게 되면, 계약과 거래로 인한 그런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월급의 4배 수익을 얻는 기간이 점점점 뒤로 밀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게 되시더라도 나의 고정 지출을 늘리지 마시고 사업소득을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사업소득의 용도별 사용 방법입니다. 40%는 세금으로 두고 40%는 운영자금으로 두고 20%만 개인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달성했다고 해서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이 40%대를 넘지는 않겠죠. 하지만 조금만 사업을 진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금방 넘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 세율 15%에서 한 25% 미만대에 맞춰진 소비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40%대의 세금을 내가 내게 됐어요.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40%대로 맞춰서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쓰시면 돼요. 중요 맹점은 세금이 많다가 아닙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그런 걸 불평할 게 아니라 많이 내게 되면 부족한 필요한 소득만큼 내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거겠죠. 법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40%의 세금을 관리할 줄 아는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내기 위해 법인 전환하는 사람과는 자금 활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부업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입니다. 전체 사업소득의 20%만 개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적정 비율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자금의 25%가 나의 고정 지출 BEP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즉 영업이익의 20%, 그 20%를 다시 100으로 해서 이 100에서 25%가 내 고정비가 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업을 할 때까지 고정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업의 시기는 고정 지출을 유지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의 4배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20%중 나의 고정 지출 비율이 25%가 넘지 않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럼 고정 지출을 늘릴수록 내가 사업으로 벌어야 하는 매출과 수익은 계속 커지겠죠. 거꾸로 고정 지출을 고정시키면
사업소득이 커짐에 따라 이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부족한 비율만큼 삶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질이 먼저이지 삶의 수준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치는 가장 나중에 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만 지키자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돈을 흐르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투자나 사업에 있어서 매달 소득을 죽을 때까지 증가시키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얻는 수익은 가장 넓고 크고 단단하게 얻는다.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요. 지구 표면에 71%가 물로 덮여 있고요. 인간도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나 지구나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인 거예요.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가장 100%에 가까운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혹은 사업을 먼저 시작하세요. 투자라면은 3%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제일 처음에 목표로 해보시고,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부업이라면 월급의 10%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목표로 해보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더 큰 리스크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세요. 수익이 나기만 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 쓰고 싶어질 겁니다. 사 먹거나 놀러 가거나 내가 쓰거나. 근데 그러고 싶더라도 맥시멈 20%까지만 쓰세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 20% 내에서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내 수익을 높이거나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1억 천금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매년 1,000만 원씩 실패해서 10년 동안 1억 원을 날립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노리는 사람은 매년 1,000만 원씩 20%의 수익률을 달성해서 10년 동안 3억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보세요. 1억 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5%대의 승률에 매번 목숨을 걸고 실패를 계속하는 것과 10%밖에 되지 않는 수익률이더라도 95%의 승률에 베팅을 하고 그것을 복리로 증가시키는 것. 결국 시간은 지납니다. 그 끝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지금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나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고 싶겠죠. 하루 만에 바뀌는 사람은 근데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은요. 고정 현금 흐름의 파워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달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1년 뒤에 1,200만 원이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기 개발했으면 어떻게 되죠? 1년 뒤에 1,200만 원의 지출을 하게 되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익이 10%씩 늘어서 월급이 2.5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년 뒤 통장에 1,200만 원이 모여 있는 것과 1년 뒤 월급이 2.5배 늘어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각자가 목표하는 삶의 수준에 따라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배우려 하지 않고 모으는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면 돈을 일단은 모아서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벌고 일정 비율을 항상 투자를 위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섹션 3 부업으로 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확인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